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시작하죠.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속보를 좀 보고 시작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어, 대장동 키맨으로 알려져 있던 김만배 씨가 오늘 저녁 9시쯤 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 뭐 대학교 근처라고 하는데 뭐 대학 근처 도로에서 자해를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로서는 뭐 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에, 아까 어떤 분이 김만배 자살 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만배형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뭐, 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어쨌든 만배형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대검, 대법원, 중앙지검 이렇게 그 법원 검찰을 출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화천대유 사건이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검찰과 법원, 대법원 이렇게 들락날락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 법원과 검찰을 출입을 한 사람이죠. 검찰의 이 습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수사를 한다. 이자가 수사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정도까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SNS에 그런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동훈은 지가 원하는 걸 얻거나 누군가가 죽어야지 수사를 그만둘 거라고. 만배형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이 생각보다, 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강해 보이는 면이 있는 반면에 약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강해 보이는 반면 또 그 강함 뒤에 숨겨져 있는 약한 것도 있고 누구나 그 약한 고리가 있기 마련인데, 그동안 좀 많이 버텼는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양반이 그 자기 주변 사람들, 특히 자기랑 가깝게 지내던 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걸 되게 못 견뎌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오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가오 상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가오 상한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가 주춤할 것인지, 잠시 주춤했다가 계속 치고 나갈 것인지, 여기서 멈출 것인지는 결국에는 윤석열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만배형이 윤석열한테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하루님, 강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예, 강해 보이는 거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만배형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되게 강하다기보다 되게 좀 제가 입장에서 보는 거래요. 좀 능글맞았어요. 능글맞은 꼰대로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또 저렇게 약하고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라는 걸 또 좀 새삼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그런 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 형한테도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저도 좀 복잡합니다. 참. 여하튼, 김만배 씨의 이번 그 극단적인 선택 일단 시도한 거는 병원에 가고 하여튼 이 시도는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목 부위를 이렇게 자해했다는 걸로 볼 때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 같아요. 적어도 쇼를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한테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준 거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검찰 쪽에서 안 온다면은 김만배로부터 변화가 올 수 있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이게 별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협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덤벼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는 솔직히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근데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잠시 좀 주춤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약간 이 김만배하고 약간 이렇게 타협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출구를 열어주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배동우님, 제가 알고 있기론 용산 개고기와 줄리의 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고가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 가능성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꺼내놓고 나 너 폭로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재명을 얽어내려고 하는,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얽어내려고 하는 이 검찰의 시도는요, 기본적으로 만배형이 원하는 진술을 안 해주면은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돈을 실제로 건네준 사람, 돈에 이제 대장동에서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돈이 나오는 출납 창구, 돈을 만든 사람은 남욱이지만 돈의 출납은 만배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만배형이 이 돈이 어디 갈 것 돈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유동규한테 줄 돈인지 진짜로 이재명한테 줄 돈이었는지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줄 돈이었는지는 어떻게 보면은 김만배 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김만배 씨가 갑자기 없어진다, 사라진다, 뭐 이 세상을 떠버린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검찰로서도 이 수사의 얼개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중간에 뻥 비는 거죠. 여기서는 유동규나 남욱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사실은 이게 정진상 김용까지 오기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돼버립니다. 중간에 뚝 끊겨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만 괴롭혀라, 나 자꾸 괴롭히면 무슨 짓 할지 몰라 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김만배가 어떻게든 협조는 안 하더라도 살아는 있어야지 이게 법정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사라져버리면은 아예 법정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버려요. 아마 좀 더 타협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박소연님, 김만배 화팅하십시오. 참 요즘 들어서 제가 만배형을 안 지가 저도 좀 꽤 됐어요. 2008년 이무렵부터 제가 이제 처음 출입을 할 때부터 만배형을 알고 있었는데 벌써 한 14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껏 만병이 불쌍해 보이는 이분이 처음이네요. 그리고 아유, 내가 좀 사람들을 좀 끌어모아서라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막상 이걸 진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좀 지금 판단이 안 서네요. 여하튼 김만배 씨가 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법조계 특히 고위 검사들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깊은 교분을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박영수하고는 아주 가까웠고요. 최재경 검사장하고도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그 다음에 그 앞에 최동욱 검찰총장의 경우도 상당히 가까웠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을 해볼 때 이 사람은
하여튼 뭐 법조계 고위직이나 고위 인사들하고 많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뭔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입을 열면은 많이 열어 닫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격에 뭘 이렇게 털어놓고 뭐 할 사람은 일단은 아닙니다. 박소연님, 마음 약한 우리 장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말을 입을 또 전혀 다물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말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술술술술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사람을 만배형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김만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자료들이 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첫 번째가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분향소가 뭐가 없다? 예. 분향소인데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었어요. 그냥 덜렁 꽃만 잔뜩 있고 국화꽃만 잔뜩 있고 희생자라는 이거 위패인지 뭔지 아니 무슨 700의총도 아니고 무명용사비도 아니고 그렇게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는 사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데 왜 그렇게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시민 분향소가 만들어졌고 영정과 위패들까지 모셨습니다. 오늘 만들어졌는데요. 이 분향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부모님은 희생자 중에 부모님 한 분은 끝내 혼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추웠잖아요. 이 추위 속에서 힘들게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시민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해서 현장을 지켜주셨어요. 특히 오늘 이렇게 현장에 일을 나오신 분들이 개혁국민운동본부 우리 개국본 회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시민 분향소 설치되는 모습 오늘 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향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시민 분향소 이태원 시민 분향소에서 희생자 49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 49제에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설치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좀 어제 참 참혹한 소식이 들렸죠.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 숨진 것으로 돼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159번째 희생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정말 9.4일생 살아났는데요. 이 한 달여 동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제가 159번째,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들과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159번째 이 희생자는 고등학생이에요. 마포에 있는 H고 1학년생입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유족들을 만나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자면 거의 아주 생생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희생자 유족 159번째 희생자 이 희생자 유족은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국진당 소속 정치인들의 막말이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권성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호 따라하지 마라. 시민단체 만들어서 뭐 횡령하려고 하느냐. 횡령이란 말을 입에 올렸죠. 마산인가요? 창원인가요? 국민의힘 도의원인가 시의원인가는 나라 구하다 죽었냐? 놀러 간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말리지? 예? 그 놀러 가고 그런 데 가면은 안 좋은 데 가면 말려야지 왜 안 말렸냐? 그래서 애가 죽은 거 아니냐? 자, 유족들의 마음에 두 번 못을 박는 아주 참혹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엊그저께 세상을 떠난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그 한 달 동안 이들의 막말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왜 놀러를 갔냐? 그거 퇴폐적인데, 그거 안 좋은데, 남의 나라 귀신 오는데, 거기 왜 갔냐? 마약했냐? 이런 막말을 고스란히 다 들었던 겁니다. 한 달이 아마 지옥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살릴 수도 있었고 좀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우리는 이 친구를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유족들이 분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유가족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마약했다. 놀다 죽었는데 누가 가라 그랬냐. 이런 막말들이 살아있던 내 아들을 죽였다. 라고 울분에 차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분노와 울분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이런 어른들의 막말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참 막막하기 그지없네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희생자가 기다리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너희들의 막말이 생존자도 죽이고 있다. 이걸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 수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쯤 되면요. 검찰의 수사가 거의 코미디급이 되고 있다. 사실 수사라기보다 코미디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요. 이재명 측 3인방,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이겠죠. 이 세 명이 김만배한테 약정서를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서울신문 단독 기사라고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428억의 사람들이 꽂히는데 진짜는 뭐에 꽂혀야 된다? 약정서. 자, 약정서는 뭡니까? 문서죠. 내가 너한테 돈 주기로 했다는 문서죠. 그런데 이 약정서는 내가 너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서인 것과 동시에 또 뭐가 된다? 만약에 정말 이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 약정서 자체가 범죄 증거물이 되는 거죠. 누가 범죄 증거물을 남겨둡니까? 누가 범죄 증거물이 뻔히 될 수 있는 약정서를 요구를 합니까? 이 428억 원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검찰 말 맞다나 이것이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이라면 이걸 약정서를 받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검찰은 떠벌리고 있고요.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자, 이쯤 되면 코미디, 황당한 검찰, 웃기는 언론.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두 가지 얘기가 좀 무겁고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자꾸 흥분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한데요. 최대한 좀 감정을 자제해가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오늘은 조금 단촐하게 보통 제가 요즘에 네 가지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로 조금 단촐하게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설치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이 녹사평역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녹사평역에서 나오면은요, 이태원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에 그 용산구청에서 설치했던 바로 그곳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었죠. 이번에는 영정도 위패도 함께 모셨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분향소가 차려진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무려 49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모레 49제를 하는데요. 49제에 맞춰서 분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분향소가 뭐라고요? 영정하고 위패를 제대로 모시고 있는 분향소, 이 분향소를 좀 해달라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늦어진단 말입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참 속 탑니다. 속 타. 예. 자, 자식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이 시민 분향소, 이 시민 분향소를 바라보던 유족 한 분이 오늘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고 그랬다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49일 만에, 정말 49일 만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제대로 된 분향소입니다. 49일 만에 마련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유족들과 시민의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예, 유동규 진술이 여기까지 여기 왜 나옵니까? 예, 조금 여기 오탈자가 있죠? 예. 예. 시민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예. 잠시만요. 유동규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가지고. 참, 황당하네요. 예. 자, 녹사평역 부근 이태원 광장에 마련이 됐고요. 예. 정말 49일 만에 마련된 제대로 된 분향소입니다. 영정과 위패 제대로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0여 위가 모셔 있고요. 아직까지 이 자리는 있는데 사진과 위패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있습니다. 90여 명은 현재 사진과 위패를 제대로 모셨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 모시지 못했습니다. 유족들 중에 앞으로 이 분향소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계속해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분향소 한번 다녀오시면 합니다. 내일 모레 49제가 열리는데 이 49제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만들었던 사건 직후에 만들었던 참사 직후에 만들었던
분향소가 있었는데, 그리고 각 종교 단체에서 만들었던 분향소가 있었는데, 유족들이 이번에 새롭게 분향소를 만든 이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9제를 앞두고 이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분향소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되고요. 또 정부가, 특히 여당이, 이 극우 패륜 집단이 우리 유족들을 정치꾼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저항하고자 유족들이 모였고, 그 결과 이 분향소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족들, 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족들이 모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정권의 막말 때문이었다. 그것이 유족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참고 견디다가는 우리를 가마떼기로 보겠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고 보자 하니 보자기로 보겠구나. 라는 저항 인식을 불러일으켰던 걸로 보입니다. 유족들을 정치꾼이라고 매도했던 그들의 그 막말,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렸던 그 더러운 입이 유족들을 더 뭉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이 그랬죠. 뭐 횡령 운운하니까 어느 유족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권성동 그 더러운 입 닫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유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예. 결국 국민의힘 입을 다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위 인사들이 입을 다무니까 밑에 잔챙이들이 마구 떠드네요. 창원 시의원 김미진 씨? 예. 야, 정말 터진 입이라고 막 함부로 합디다. 예. 그리고 사과를 한 대 놓고 뭐라고요? 공인인 거 깜빡했다고? 아니, 그 얘기는 사인은 개인이라면, 사사로운 개인이라면 해도 되는 말인 줄 아세요? 나라 구하다 죽었냐? 야, 참. 여러분, 그 써놓은 거 보셨죠? 젊은 영혼을 두 번 죽인다. 심지어 뭐 우려먹기 장인들 정치한다는 소리 나온다. 뭐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런 얘기를 마구 쏟아냈죠. 예. 그러니 당연히 유족들이 뭉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송채림 씨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참 다재다능했다 그러죠. 이 송채림 씨 유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시작이다. 그래야지 권성동도 사과하고 오세훈도 사과할 거 아니냐. 대통령의 사과가 시작이다. 먼저다. 그러면서 송채림 씨 유족들이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당시 송채림 씨가 숨졌는데 숨진 자리에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집으로 쫓아보냈답니다. 당국에서. 그러니까 이 송채림 씨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따라가지를 못하게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송채림 씨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결국에 이 부모들이 12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를 헤매고 다니다가 평택에서 겨우 찾았대요.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게다가 당시 구조한 직후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옮겼으면 건질 수 있는 생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생존했는데 제때 조치를 못해서 숨진 사례가 있다. 그런 폭로도 송채림 씨 유족이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참. 이 송채림 씨 가족들은 지금도 이 채림 씨 방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월호 유족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다. 내가 당해보니 알겠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송채림 씨 가족들이 하고 있는 얘기, 바로 이런 얘기가 우리 유족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더 나가서 이 49제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되는 어떤 계기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식들을 위해서, 이 죽은 먼저 떠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유족들한테는 상당히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오늘 끝내 유족 한 분이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소를 만들고 이렇게 설치하고 막 하는 과정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날도 춥고, 그리고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에 고통받았겠습니까? 근데 분향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다니 결국에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이게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의 부모라면은 제 나이 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 이제 다 키웠잖아요. 그죠? 다 키웠기 때문에 약간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딴 데도 아니야. 그냥 서울 시내 한복판에 친구들 만나러 나갔는데 죽어서 들어온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 위험한데 간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간 거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이란 자들은 입만 열면 막말해.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악독한 말을 쏟아냈으니 얼마나 그동안 이 가슴에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쓰러진 분이 나오고 말았던 것 같아요. 자, 시민분향소 오늘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내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요일 오후 6시 희생자 49제가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댓글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만배형 얘기가 계속 올라오네요. 아까 신풍님, 김만배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데 조만간 방송에 줄일 수 있나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더 만들어 드릴게요. 늘보리님, 김만배는 왜 자해했느냐, 뭐 잡혔냐? 잡힌 거 아니에요. 잡혔기 때문에 자해를 한 게 아니에요. 김만배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절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아온 김만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기 주변에 자기 친구라든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지 화천대유에 함께 일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체포가 됐어요. 그냥 소환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면 48시간 동안 가둬둘 수 있거든요. 내일까지 가둬둘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김만배와 가장 가까웠다는 이유로 지금 붙잡혀 있으니까,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날 거고, 한편으로는 암담하기도 할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이 계속 김만배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꾸며놓은 이 틀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해달라는 게 검찰의 요구인데,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엄청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장동의 돈의 흐름이 돈을 만든 사람은 남욱이에요. 근데 그 돈을 김만배한테 줘서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주는 그런 라인을 거쳐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경로, 돈이 이재명한테 갔다라고 말하는 그 경로에 가장 핵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만배예요. 따라서 김만배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이 구조 그림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협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죠. 검찰로서는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주변 사람들을 붙잡아서 압박을 하는 거죠. 동시에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재산 다 뺏어갈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정말 골목 끝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나 다름없죠. 여기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윤석열에 대해서 띄우는 경고장일 수도 있어요. 나 자꾸 건드리지 마.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라는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경고 메시지라고 한다면 윤석열 측에서 딜이 들어갈 거예요. 이 딜이 들어간다 하면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딜이 깨져야지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김만배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딜을 윤석열 쪽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만배라는 사람은요 벌써 20년 가까이 법조 출입을 했어요. 수원지검까지 포함하면은 법조 출입 기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라면 뇌물은 어떻게 주면 안 걸리고 불법 자금은 어떻게 모아두면은 좋더라 라는 거 누구보다도 훤히 압니다.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이렇게 증언하면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도 압니다. 따라서 그런 김만배라면 나름 충분한 대비를 해뒀을 겁니다. 뭐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해 보자면은 이 자해 시도 자체가 나름 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고도의 선택지였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 보여요. 동시에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기점으로 딜을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딜이 김만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김만배가 아쉬운 대로 그래 알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물러설게, 양보할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김만배는 숱하게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분명히 봐준다고 했던 사건을 다시 열어가지고 수사하는 거 봐왔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은 윤석열이 날 봐준다고 해서 덮었지만 언제 이것을 다시 뚜껑을 열어서 정권이 바뀌면 언제 다시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또 붙잡혀갈지 모른다는 것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따라서 쉽게 딜하기는 어려워요. 나름 딜하자라고 뭐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요즘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이명자님, 만배야 성렬이 데리고 가라 라고 하셨네요. 신풍님,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SKJ님, 내 말 한마디면 성렬이는 죽어 했는데 용기를 내야죠. 안 죽습니다. 아니,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 꺼내면은요, 윤석열이 상당히 뭐 죽는 건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곤욕에 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결혼하게 된 과정. 제가 알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을 결혼시키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윤석열 상당히 곤란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가 나가는 순간에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미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삭제될 줄 알았어. 근데
야,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윤석열, 이거면 죽어라고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해가지고는 좀 죽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간도 조금 지났고 하니까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